안녕하세요. 제알맨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오늘도 최저가 트럭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좀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이제 뭐 차 영상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차 리뷰라던가 뭐 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을 봤지만 요번에 저희가 최근에 이 덤프 관련된 걸 또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인터뷰도 하고. 현장은 좀 어땠나요? 현장은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윙바디나 혹은 네. 이제 뭐 냉탑 차량들이 주로 들어가는 현장을 가다가 이제 진짜 현장, 그렇죠. 리얼 현장, 그렇죠. 뭐 공사 현장처럼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이런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뭐 건물에 있는 센터에도 맨날 가다가 그렇죠. 이제 흙퍼 나르고 하는데 건설 현장을 가다 보니까 안전화 없이 내리지 말라 그러고 안전모 없이 내리지 그렇죠. 말아야 되고. 그래서 차에서만 계속 있었다는 또 풍문이 들렸습니다. 이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주분께서 평판 시트를 다 설치를 해두셨어요. 근데 그 평판 시트를 이게 다 이어져 있어갖고 이 평판 시트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체형 평판 시트를 하셔갖고 이걸 들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하게 그렇죠. 거기에 앉아서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안전벨트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맞아요. 그런 그래 댓글에서 영상이죠. 달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것 안전벨트 같아요. 왜 안 하냐. 네. 그래서 시속 40 이상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보시는 분들이 불편을 발생을 했다면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그 사이드로 쭉 화물차를 하다가 또 부가적으로 덤프가 잠깐 들어왔었잖아요. 네네네. 들어와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일자리 문의량은 사실 비교가 안 되게 적기는 합니다. 일반 화물차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희가 워낙에 화물차를 중심으로다가 최저가 트럭을 짰었는데 그렇죠. 덤프가 또 막상 궁금하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물론 덤프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잖아요. 완성차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딜러분들의 할인 전쟁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좀 현실적인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아무래도 금액을 쭉 나열을 해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비싸고 또 저렴하고 이런 부분들을 비교하고자 오늘은 덤프 트럭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말해주신 대로 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하나만 있습니다. 옵션 상이랄 게 거의 없고 그냥 금액이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리가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지금 하려는 덤프 내용은 25.5톤 덤퍼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서 5톤 덤프나 혹은 이제 뭐 15톤 덤프나 27톤 덤프를 쓰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등록된 대수가 25.5톤의 덤프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15톤이나 혹은 이제 5톤 덤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게 조회수가 잘 나오면 그때 15톤 하고 5톤 덤프 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아마 그 이후로는 영원히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저희가 이전에 하던 일은 아니니까 제주사람 뭐 모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제 카탈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지만은 아니면 이제 화물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도덤프라는 부분을 또 한 번쯤은 다시 돌이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다른지 아니면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덤프가 싣고 다니는 주 물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윙바디나 아니면은 이제 뭐 탑에 실리는 짐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지게차로 정말 딱 반듯한 상자를 올려서 놓거나 막짐이라 하더라도 택배에서 그냥 뭐 던지는 정도. 근데 그마저도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덤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원석을 이제 가지러 다닌다.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에 있는 뭐 산에 가면 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다에 가면 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땅을 파면 진흙 같은 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거와는 다르게 건설 폐기물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폐기물 이런 것들도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쓰레기도 운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차지나 이런 데는 아스팔트 도로가 어느 정도로 깔려 있지만 그 해당하는 상차지에 가게 되면은 아스팔트 도로는 더 이상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그냥 흙길. 흙길. 왜냐하면 아스팔트 작업을 그 덤프 트럭이 와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스팔트가 아닌 우리 예전에 좀 개발 좀 많이 되기 전에 비포장 도로 이런 도로들을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비포장 도로가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니까 차들이 많이 다녀서 여기가 반들반들하고 뭐 돌들이 좀 치워지고 이런 도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여기 언제 뭐 울퉁불퉁하고 그냥 모든 곳이 다 과속 방지.
스톡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쪽에서는 시속 20 이상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도로. 이 곳에 가서 모래를 싣고 흙을 네. 싣고 돌을 싣고 광석을 싣고 이렇게 다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편집이 됐었지만은 네. 차주분께서도 짐에 따라서 선호하는 게 있고 또 비선호한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또 짐의 특성이 있었어요.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뻘 같은 곳 이런 곳들은 화물차들이 이제 힘이 좋잖아요. 힘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모래, 뭐 뻘 이런 곳들은 네. 좀 들어가기 기피하는 대상이고 그 다음에 오르막이 많은 곳들. 네. 왜냐하면은 화물차 같은 경우, 덤프회 같은 경우는 연비가 진짜 정말 더럽게 안 좋은 그 차량이기 때문에 힘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비가 뭐 잘 나와야 2.5, 뭐 안 나올 때는 뭐 1.8, 2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르막길이 있는 도로를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그 오르막이 없는 도로에다가 뭐 모래나 이런 것들 말고 차라리 네. 돌 같은 것들. 원석. 네. 원석. 그래서 제가 그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이너마이트로 발파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왔는데 아 보고 왔어요? 네. 왜 안 찍었어요?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제가 현장에서 내리고 싶어도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 그리고 허가된 사람만이 그 현장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차마 내리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사진이라도 좀 찍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차주분들이랑 좀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면. 네, 잘 되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댓글 중에 이제 좀 몇몇 저희가 지우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은 지우는 것들도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수수료라던가 매출이 그게 나오냐, 뭐 파주 지역 말고 지금 포천 지역은 차가 서 있다 이런 분들이 다 계시는데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영상 컨셉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애초에 거짓말하거나 과대 포장하지는 않거든요.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전부를 저희가 보고 나서 그렇죠.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이 된 후에 그다음에 보여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셔서 같이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혹은 이제 매출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보면 딱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보면은 충분히 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덤프의 대충 일의 특징 그리고 이제 차주분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을 지금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솔직히 단점도 있을 거잖아요. 화물차에 비해서 좀 단점. 화물차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장거리를 굉장히 깊이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맞아요. 대로 화물차랑 정반대. 장거리를 선호하고 장거리를 좀 비선호하고. 차라는 게 인식 자체가 네. 장거리를 좀 안정적으로 가면 갈수록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인식이 있죠. 승용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화물차도 그렇고 고속으로 좀 달리다 보면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있는데 덤프에서는 달리든 안 달리든 연비가 안 좋은 건 똑같아요. 연료가 빨리 소모되니까 이걸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야간 작업이 솔직히 수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겠어라고 하셔서 밤에도 운전을 많이 하시고 센터는 이제 불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예쁘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24시간 상하차 하는 곳들도 덜어 있습니다. 이쪽에 가져가고 일을 하시면 되는데 덤프 같은 경우에는 현장 거기 불 피려면은 정말 많은 조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때문에 이제 그런 야간 작업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기피하는 곳들이 있어요. 정말 급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불 켜져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뭐 10군데 중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간이 힘들다라는 말을 네. 반대로 돌려서 말하면 오히려 조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난 밤에 일하는 거 싫어. 그럼 나랑 좀 맞네. 개개인마다 성향에 따라서 또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대신에 이제 그만큼의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출 전에 움직이셔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일찍 움직이셔야 네네네. 되죠. 예, 근데 생각보다 차주분들 중에 의외로도 많이 부지런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본인한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화물차도 보시되 뭐 덤프도 한번 보시는 것도 물론 덤프 시장이 제 기준에는 화물차 시장보다 더 안 좋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그만한 업체나 이 회사가 탄탄하다라고 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다녀온 생각을 것들이 그 이제 채석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채석장을 제가 또 확인하고 오기도 했고 네. 채석장의 소유주까지 이제 크로스 체크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쪽이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드리기 전에 관련된 숫자로 볼 수 있는 측면, 뭐 순위라던가 아니면은 덤프 등록 대수라던가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그 이제 덤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화물차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건설 기계에서 이제 좀 등록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물차 등록 대수, 영업용 등록 대수가 보통 한 42만 대, 43만 대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5톤, 15톤, 그다음에 25톤 다 합쳐도 5만 5천 대가 안 됩니다. 작네요. 그러니까 이 5만 5천 대 조금 넘으려고 하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가 되는데 이게 또 개인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뭐 관용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5만 5천 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 건설기계
시기에는 번호판 자체가 아예 다르게 들어가죠. 그 주황색 번호판, 노란색 번호판이 아닌 주황색 번호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5톤 미만의 덤프 중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경우가 아니고 일단 15톤 이상 넘어가는 25.5톤은 무조건 건설 기계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네. 덤프 트럭을 판매하는 많은 제조사들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대우, 그다음에 볼보, 스카니아, 만, 벤츠, 다임러 트럭, 그다음에 200호 이스즈도 있는데 200호 이스즈는 여기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이 2%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21년 지금 등록 대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외제차의 경우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죠. 이제 5톤 15톤 5톤 15톤까지 합하면은 현대가 네. 제일 잘 나가요. 근데 여기서 25.5톤만 보게 되면 볼보 트럭이 제일 잘 나가요. 아, 볼보가. 네, 그래서 볼보가 거의 점유율을 한 30% 네. 정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밑으로 뭐 현대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스카니아가 있고, 그 다음이 대우가 있고, 그 다음이 만트럭이 있고, 그 다음이 다임러 트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덤프 쪽에서는 대우가 힘을 못 쓰고 있네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 대우 트럭이 덤프를 잘 못 만드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네. 선호도가 아무래도 좀 다른 분야니까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지금 금액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금액을 네. 정리를 하면서 이 금액이면은 이 차량을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래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구나. 아마도 네. 그렇지 않을까,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금액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랜드 그리고 대표 모델들 네. 금액 그리고 요거를 할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다를 쭉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기점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차량은 500마력 이상을 기준점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25.5톤으로 통일을 시켰고, 그다음에 네. 싱글 리덕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500마력 이상 되는 차량 중에서 할부 개월 수도 69개월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69개월에 그다음에 5.9% 가정해서 계산을 했다는 점, 이 부분을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죠. 이번 달 기준. 그리고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이전 달이랑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2022년 6월달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대폐차나 이런 조건들이 또 들어가는데, 이 조건들은 모두 다 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아예 신규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공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 다 떼고 기본 할인 금액과 그다음에 이제 차량 금액, 요것만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어떤 차량인가요? 일단은 먼저 타타데우 맥센 네. 덤프 맥센. 트럭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타타데우에서 나온 맥센 덤프 트럭이 일단 가장 저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격수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 맥센 덤프 같은 경우에는 570마력의 가장 높은 마력수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편존하는 덤프 중에서. 이 차량 금액은 2억 2,228만 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할인이 2,4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1억 9,828만 원이고, 여기에 이제 부가세를 떼게 되면은 1억 8,025만 4,545원 정도가 되고요. 똑같은 조건 69개월 5.9% 할부를 나누게 되면은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은 339만 5,560원이 되고요. 부가세를 떼게 되면은 308만 6,873원이 됩니다. 가장 저렴한 시작이 네. 부가세를 빼도 3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300으로 시작을 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차량은 이제 현대. 네, 현대는 지금 덤프 트럭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뉴파워 트럭이 있고 액시언트가 있는데, 액시언트를 기준점으로 하겠습니다. 이 액시언트 덤프 25.5톤, 그다음에 540마력짜리입니다. 이 차량 금액은 2억 2,80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할인을 받게 되면은 2,700만 원 지금 할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산해 보면은 2억 105만 원이 됩니다. 이 부가세 마찬가지로 제외하게 되면은 1억 8,277만 2,727원이 되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할부를 나누게 되면 부가세 포함하게 됐을 경우에 344만 2,997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312만 9,997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만트럭 덤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만트럭 덤프 같은 경우에는 510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25.5톤 기준에서 2억 9,4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금액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네. 네, 달라집니다. 좋네요. 대신에 여기서부터 이제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2,000 단위가 아니라 4,6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4,600만 원. 네, 할인 4,600만 원이고, 네.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2억 4,800만 원이 됩니다. 네.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면은 2억 2,545만 4,545원이 되고요. 또 똑같은 조건으로 할부를 했을 때 부가세를 포함하게 되면은 424만 7,019원이 되고, 네.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386만 927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 받기 전에 네. 국산차 금액이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벤츠 3951 벤츠. 덤프 트럭입니다. 네네. 요거는 똑같이 510마력이고요. 네. 그리고 차량 금액은 이제 3억이 넘어갑니다. 3억 670만 원입니다. 네. 근데 대신에 DC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5,72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네.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2억 4,9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마찬가지로 떼게 되면은 2억 2,681만 8,182원이 됩니다. 똑같이 금액을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하게 되면은 427만 2,707원이 되고요. 그다음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388만 4,279원이 됩니다. 제가 지금 나열해드린 순서는 저렴한 순서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근데 뛰는 게 갑자기 막 그냥 고공행진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네.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카니아 네, R540. 네. 이 540 같은 경우에는 540마력이겠죠. 네, 그래서 이 스카니아 금액은 3억 830만 원입니다. 와. 네. 그리고 비슷하네요? 응? 비슷해요. 어디랑? 벤츠랑 다임러랑?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제 할인이 좀 더 크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DC 금액이 5,650만 원이고 다 합쳐 보면은 2억 5,180만 원이며 그 부가세를 제외했을 경우 2억 네. 2,890만 9,091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조건에서 할부를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하게 되면 431만 2,095원이 되고요.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392만 86원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저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네. 여기 자막으로 다 적어주실 네. 거니까 그래서. 칠판에 정리가 잘 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나가는 게 볼보 트럭입니다. 볼보 FMX A5 오토 540마력짜리. 네. 이게 이제 차량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3억 1,438만 원. 네. 4억 1천. 네. 그리고 DC가 5,61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총 금액 정리해 보면은 2억 5,828만 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은 2억 3,48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으로 나누게 되면은 부가세 포함했을 때 442만 3,065원이 나갈 것이고요. 네. 부가세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400만 원대를 넘습니다. 그래서 402만 968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풀할부를 만약 가능해서 한다라고 하면 거의 자살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400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또 받쳐주니까요. 그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 당연히 돈 나가는 건 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다 가슴이 아프죠. 투자 비용 대비 네. 엄청 많이 번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할부가 너무 세가지고 볼보가 의외로 또 이 덤프 쪽에서는 가장 세네요 금액이. 네, 지금 좀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네.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볼보가 제일 비쌈에도 불구하고 볼보가 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분명한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화물차에서도 느끼는 거고 이제 덤프 금액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만트럭이 이번 연도서부터인가 계속 슬금슬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네요.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오르네. 만트럭이 지금 금액이 가장 많이 오른 트럭.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게 만트럭이 많이 올라서 이게 만트럭이 각광을 받는 거지. 네. 다른 트럭들도 지금 굉장히 야금야금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모델별, 브랜드별 금액대를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화물차랑은 조금 더 다른 특성을 보이고 금액적인 순위나 브랜드 또 선호도 수위가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덤프 시장 쪽에서는 중고차를 또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 넘버랑 이런 부분들이 화물차랑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던데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지금 그 뭐 화물차도 똑같겠지만 이 넘버가 그 2021년부터 네. 2022년까지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덤프 같은 경우에는 08년, 09년부터 지금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품종 뭐라고 해야 되지? 덤프 네. 직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요. 개량하는 건가요? 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문제예요. 이 직군에서는 이제 덤프 신규 등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번호판 그리고 이제 영업용 번호판에는 임대라는 개념 자체가 있었지만 이 건설기계는 임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덤프 트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연락을 오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덤프 시장 자체가 중고차를 조금 더 많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신차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봤다는 점. 이게 신차를 정리하는 이유가 이 신차 금액이 어차피 중고차에 반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도 아마 그 중고차 시장에서도 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열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차 금액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액을 기점으로 이제 그 중고차 시장이나 혹은 이제 뭐 추후에 내가 차를 정리하거나 했을 때 그 금액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은 덤프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덤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영상이 부디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서 왜냐면 유튜브 상에 덤프 정리된 게 없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이 영상이 굉장히 좀 많이 흥해서 또 하나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에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직업이 이런 게 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지금까지 GR맨 운송어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